네, 데이터 분석 기초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 과학에 대한 특별 과정,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드리면서 두 가지 수업, 데이터 분석의 기초가 있고 모두의 데이터 과학 수업이 있는데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의 기초를 담당하는 교육학과의 김종민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의 기초 수업에서 데이터 분석의 기초는 모듈형으로 구성을 했는데 두 번째 시간부터는 R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 R 프로그래밍에 대한 시간 중에 첫 번째는 이제 R이란 어떠한 소프트웨어냐, R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 R을 어떻게 우리가 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했을 때도 미국에 박사과정 들어온 분들 중에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육 통계를 배운다, 뭐 통계를 처음 배운다는 분이 있고, 물론 이제 통계를 처음 배우니까 통계 전용 소프트웨어인 뭐 SPSS나 세스나 스테이타도 이제 처음 접한다.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었고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학부하고 석사를 다닐 때는 R의 존재를 거의 몰랐다가 아까 지난주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 논문을 쓰면서 이제 대가들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대가들이 R로 소프트웨어를 전환한다고 해서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미 개발했는데 왜 R로 전환을 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 물론 수업 시간에 R을 쓰시는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계시긴 했지만 그렇게 뭐 나는 내가 쓰는 전용 소프트웨어들이 있으니까 그냥 나는 세스를 쓰지 뭐 굳이 R로 내가 써야 되나? 그래서 별로 이제 관심 없다가 이제 제가 논문을 쓰게 되면서 R을 써야 되는구나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R을 관심을 갖게 됐는데 아마 이제 저는 백그라운드가 뭐 옛날로 치면 고등학교도 문과고 학부도 인문 사회과학 쪽이어서 프로그래밍 자체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나 프로그래밍 모르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랑 비슷한 물론 이제 저는 수학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프로그래밍은 없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어요. R을 배울 때. 물론 이제 SPSS나 세스나 이런 소프트웨어도 프로그래밍, 특히 이제 제가 박사 가서는 세스 같은 경우는 매크로를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네트워크 분석, 그 코드를 뭐 제지도 교수가 열심히 짜서 저한테 이제 주면은 제가 그걸 이해하는 정도였지 제가 직접 코드를 짜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 프로그래밍이 뭐지? 이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R을 접한 지 지금 이제 15년 정도 넘어가는데 한 16년 차 되는데 만 16년 차가 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게 프로그래밍을 좀 알았으면 조금 더 쉽게 그러니까 이제 통계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컴퓨터 과학 자체가 통계학 플러스 컴퓨터 과학. 그래서 특히 이제 컴퓨터 과학 중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 기본적인 그래서 자료에 입력이 있고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 출력이 있고 그런 거를 명령문, 특히 이제 그걸 우리가 함수라는 로 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짜는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R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프로그래밍 자체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지 거기에 이제 통계 R이 붙어서 R 프로그래밍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앞에 우리 1주차 때 TT,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오픈 소스 생태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그 오픈 소스 생태계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R 코드죠. R 코드를 이해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코드 이해하기 전에 왜 이렇게 그러면 R이 92년도에 나왔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지 않다가 왜 이렇게 2000년대 들어와서 특히 빅데이터가 뜨고 머신러닝, 딥러닝이 뜨면서 특히 이제 딥러닝의 인공지능 활용하는 방법 중에 이제 적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R 소프트웨어 이용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활용 분야가 점점점 이렇게 확 이렇게 커지게 됐는지 대표적인 활용 분야는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 2주차 첫 번째 시간에서는 다루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표현도 쓰고 프로그래밍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굳이 이 차시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쓴 이유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 측면도 있다. 데이터 분석. 물론 이제 그게 다 함수로 많이 제한이 됐고 그게 오픈 소스로 제한이 돼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개발한 패키지는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수정한 함수들은 좀 있긴 하지만 그런 함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쉽게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뒷부분에 잠깐 소개가 되긴 하겠지만 아마 처음 이제 접하는 분 중에는 고민을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고민의 여지가 없었는데 내가들이 R을 쓰기 때문에 그 내가들의 오픈 소스를 이해하려면 R을 배워야 돼서 바로 R을 썼던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R로 해야 되느냐, 파이썬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R은 태생 자체가 물론 이제 S라고 하는 통계 소프트웨어 언어가 있었는데 걔를 좀 더 쉽게 쓰려고 데이터 분석에 좀 더 쉽게 쓰려고 특히 이제 오픈 소스로 개발했던 목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물론 이제 정형 데이터는 워낙 범용적인 이제는 대중화가 되고 민주화가 돼가지고 특히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챗GPT 이용하면은 그런 이제 정형 데이터 분석은 파이썬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한데 비정형 데이터, 특히 이제 제가 주로 관심 있어 하는 텍스트 데이터라든지 소셜 네트워크 분석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R 기반 패키지들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요. 텍스트 마이닝은 이제 파이썬이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여전히 물론 이제 파이썬으로 전환하는 이제 신생 그 석박사생도 있고 학자들도 있긴 한데 여전히 대가들은 R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정한 분석, 데이터 분석에서는 R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필요가 있고 뭐 다르게 얘기하면 R만 여러분들이 잘 다루셔도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모두 전문가 수준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92년도에 이제 로버트 젠틀맨과 로스 이아카가 개발을 해서 약 33년 정도의 역사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각광을 받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학교에 이제 R을 특히 우리 학부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까지 R을 소개한 거는 저 개인적인 경험은 2019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2019년부터 제가 연구년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는 R로 가야 되겠다. 그때 막 이제 인공지능을 강조할 때라서 인공지능을 하려면 더 이상 포인트 앤 클릭 방식의 소프트웨어는 입문용으로는 좋지만 입문하고 그 다음엔 전문가용으로 가기 위해서는 R로 가야 되는데 입문용만 소개하다가는 한 학기가 다 가고 그러다 보니 바로 이제 전문가용 소프트웨어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궁극적인 방향이다 해가지고 19년부터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학부생들, 석사 박사생들한테 이제 R로 이제 전환을 해서 수업을 하게 됐고요. 이제 만 4년, 5년이 지났고 이제 올해가 6년 차이긴 하네요. 그래서 저희 이제 다른 수업에서도 이제 학부생들한테도 이제 교육평가 교직 과목으로 수업하고 있는데 과제 중에 하나가 요 소셜 네트워크 분석 이용해 가지고 제가 1주차에 이제 데이터 시각화, 시각 화가라는 표현도 썼는데 데이터 아티스트, 여러분들도 이제 데이터 아트 한다 라는 관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트 소개하는 것도 과제를 내주기도 하고 실제로 한 80명 정도 수업을 들으면 뭐 네 반 맡으면 100명 정도 수업을 들으면 한 3, 4명 빼고는 대부분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석사 박사생분들도 물론 이제 저는 석사 박사 공통 과목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교육 방법에서 별도의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소셜 네트워크 텍스트 마이닝은 이제 그 재작년에 처음으로 수업을 개설을 해서 작년이었나요? 처음에 수업을 개설해서 했고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이제 수업을 개설한 지는 오래됐고 계속해서 2년 주기 혹은 3년 주기로 석박사 공통 과목으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수업을 하고 있어서 그때 이제 기본이 되는 게 다 R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을 잘 들으시면 나중에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텍스트 마이닝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할 때 여러분들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조금 근데 우리 이제 보고서, 우리 이제 직원분들이나 이런 보고서를 쓸 때 데이터가 바뀌면 그래프도 자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데이터가 하나 빠져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또 바꿨더니 그림을 다시 그려야 돼. 야, 이거 너무 행정 낭비가 아니겠느냐. 자동으로 데이터가 바뀌면 자동으로 표도 바뀌고 그래프도 바뀌고 이게 이제 우리가 문서 자동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가능합니다. R에서는 물론 이제 R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전문 언어를 쓰긴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우리 책에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를 활용하면 데이터가 바뀌면 자동으로 표가 그래프가 연동해서 바뀌고 물론 이제 글의 숫자도 자동으로 바뀌게끔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인 정형 데이터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캠퍼스가 두 군데 있죠. 인천 캠퍼스가 있고 경기 캠퍼스가 있는데 그런 두 군데 캠퍼스의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좀 지도 시각화를 이용하고 셔틀버스는 누가 이용하고 1, 2학년, 3, 4학년들이 얼마나 자주 또 캠퍼스를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도 시각화를 하는데 내가 특정한 학년, 1학년만 보고 싶다든지 특정한 교육, 심화 전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학인데 이거만 보고 싶다 했을 때 좀 인터랙티브한 시각화를 내가 한번 여기서 보고 싶다. 그걸 웹페이지 형식으로 구현해서 보고 싶다. 그게 가능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들 아마 이제 관심 있는 부분들이 시각화에 더 관심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시각화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학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R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각화, 고품질. 제가 매번 똑같은 표현을 하는데 잡지의 표지에 이 시각화를 넣을 정도의 고퀄. 우리 최근에 그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 1주년을 맞이해서 거기 보면은 22K, 뭐 8K의 미디어 아트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고퀄의 용량만 많이 차지할지 우리가 충분히 고퀄, 고품질의 시각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부분 이제 파이썬이 많이 따라오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아래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수많은 통계 관련 패키지 오늘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 이제 다음 주 3주 차부터 이제 소개를 할 예정인데
처음에는 이게 활용이 되지 않았던 게 애플의 아이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애플 아이폰의 앱 스토어에 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이폰이 2007년도에 나오고 그렇게 사람들이 뭐 새로운 또 그냥 스마트폰이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아이폰이 아이패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오픈 생태계를 특히 앱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이렇게 쭉 확장이 됐던 것처럼 R도 초창기에는 패키지가 없었어요, 별로. 내장 패키지만 있고 베이스 패키지만 있고 그러다 보니 내가 직접 다 코드를 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22,000개 있는 패키지, 저도 22,000개 중에 다 몰라요. 쓰는 패키지만 맨날 써요. 특정한 영역에. 그래서 있는 패키지에 있는 함수도 쓰기 벅찰 정도가 됐고, 물론 이제 탑10 패키지를 소개해 드리긴 하겠지만, 관련된 패키지를 쓸 수가 있고, 걔를 활용하면 고품질의 우리 인스파이어에 있는 22K, 보통 8K 정도 되면은 정말 그 우리가 4K가 요즘 이제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8K, 16K에서 8K가 정도가 된다고 하면 8K 정도부터는 사람들이 실제감을 느낀다고 해요. 거의 몰입되는 이제 시각화해서 그래서 8K까지는 가긴 할 텐데 8K 정도의 고품질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이제 단점들이 있죠. 그런 이제 8K, 16K, 22K 이렇게 고품질의 그래픽을 만들려면 메모리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외장 하드 요즘 SSD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요즘은 그 스마트폰도 1테라 스마트폰들이 많이 등장하고 SSD도 USB 형태로 1테라 저도 최근에 하나 구입을 했는데 한 10만 원 정도면 1테라 SSD 충분히 외장 하드로 USB 형태로 구입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쓸 때는 메모리가 이게 유료 계정인 경우는 사용료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메모리가 이제 문제가 되고 특히 이제 정보보호 오픈 소스의 한계이죠. 정보보호 기능이 이제 좀 한계가 있고 제가 이게 제일 아쉬운 게 이제 제가 수업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컴퓨터 좋아하시고 영어 좋아하시고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싫어하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모아놨다. 컴퓨터를 써야 되고 또 수학 통계를 써야 되고 특히 이제 함수가 영어로 이 부분이 좀 한계예요. 이제 도움말이라든지 주석은 우리가 한글로 쓸 수 있지만 여전히 패키지의 대부분의 함수 이름은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외교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매번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항공우주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어를 배워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외계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 외계어가 R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외계어 배워야 된다. 외계어 형태로 많이 써요. 함수 이름을. 그래서 읽기도 힘들게 막 모음 다 빼고 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여전히 좀 한계인데 해결책은 여러분들의 패키지를 좀 만들고 좀 이제 읽기 쉽게 외국어 형태로 좀 만들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19년부터 전면 고등학생을 포함해서 학부, 석사, 박사생까지 전면 이걸 도입한 이유는 이게 이제 대표 데이터 분석의 대표 소프트웨어고 요즘은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 창업하기도 하지만 우리 특성화고 마이스토 같은 경우 고등학생 창업하는 경우도 있죠. 쇼핑몰을 창업한다든지 다양한 인공지능이나 로봇 이런 회사를 창업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전문가와 견주어서 전문가들이 쓰는 소프트웨어는 뭐냐 했을 때 R 충분히 전문가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제가 이제 내려왔는데 중학생 혹은 요즘 초등학생 중에도 사설 학원이긴 하지만 파이썬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있어요.
C큐브 이런 학원들이 있는데 이런 학원들에서 파이썬을 배우는 것처럼 R을 우리 정보교과에 R을 소개하는 교과서가 있는지 제가 탐색을 다 못 해봤는데 좀 R을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왜 R, 뭐 SPSS나 이런 이제 포인트 앤 클릭 방식이 아니라 스크립트 방식의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재현성, 우리가 이제 과학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과학은 뭐 연구윤리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긴 하지만 공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게 재현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로 동일한 분석을 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제 포인트 앤 클릭 방식으로 써서는 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현의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모든 절차를 다 코드로 작성을 해서 걔를 공유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제 제 석사생, 박사생들한테 논문을 쓰고 코드를 보내봐라 이런 표현을 이제 그 요구를 많이 해요. 본인이 분석한 게 맞는지 내가 코드를 봐야지 제대로 분석이 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분석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공동 작업을 할 때도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인 경우는 동시에 접속을 해서 코드를 같이 보면서 이 코드는 이렇게 수정하고 물론 이제 주석을 달긴 해야 되겠지만 수정한 부분들을 좀 달아놓고 공동 작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이제 프로그램 방식이라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부 때부터는 SPSS, 석사 때도 SPSS를 쓰다가 박사 때는 제 지도 교수가 세스, 나는 세스를 써.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제 이거 세스는 어떻게 설치하지? 놀랍게도 개인한테는 판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관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구입하는 것부터 힘들었어요. 세스는. 그래서 구입을 하는데 또 일 처리가 미국은 느리니까 막 3주를 기다리고 또 무거워요. SPSS는 700메가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세스는 막 4기가 돼가지고 막 DVD 플레이어도 있어야 되고 DVD 이용해가지고 막 설치하는데 내장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걔를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막 또 지도 교수가 매크로 코드를 주면 이 세스 코드가 의미하는 게 뭔가 해서 우리 거인의 어깨 등에 모자라 산다고 해서 구글링도 하고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어깨 너머로 또 지도 교수님 쓰는 코드 또 어깨 너머로 배우기도 하고 모르겠으면 또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좀 어렵게 배웠는데 제가 이제 포닥을 갔더니 우리는 스테이타를 써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포닥 가가지고 뉴욕의 맨하탄에 스테이타 1박 2일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텔에 묵으면서 뭐 음식 시켜 먹으면서 1박 2일 스테이타 워크숍을 들었고 다시 또 포닥 하는 데 가가지고 스테이타 이것도 코드는 어떻게 되고 이거 설치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저도 물론 이제 제가 경영학과에서 수업을 들은 적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경영학과 교수님들은 그 당시에는 우리는 미니탭을 써 해가지고 뭐 미니탭을 어떤 교수님은 저는 엑셀을 써요. 그래서 엑셀을 쓰기도 하고 해서 저도 이 범용 소프트웨어로 다양한 길을 엑셀도 쓰기도 하고 미니탭을 쓰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아직까지 SPSS를 쓰기도 하고 뭐 세스를 쓰기도 하고 스테이타를 쓰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제 R로 정착이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제 세스나 스테이타도 프로그래밍 입력 방식이라서 재현성 확보라든지 오류 감소, 공동 작업 가능하는 거는 가능한데 유료예요. 오픈 소스가 아니야. 그래서 오픈 소스인 강점인 게 R과 파이썬인데 R이 전형적인 데이터 분석에 특화되어 있는 거라서 이제 R을 쓰게 된 거다. 자, 여전히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학술서를 쓰면서 네트워크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 학술 쓰면서 알만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이제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특히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파이썬이 좀 더 효과적인데 이런 거를 근데 매번 하기에는 내가 힘들고 이거를 플랫폼으로 웹에 혹은 웹페이지 형태로 개발하면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그 스마트폰 앱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웹을 이용한 동적 앱을 개발할 때는 파이썬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생성형 AI, 오픈 AI에서 이 생성형 AI의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데이터 분석의 주요 언어들이 요 파이썬 기반이라서 특히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을 우리가 이용했는데 이 머신러닝, 딥러닝이 요 파이썬 기반이에요. 그러다 보니 초창기 2년 전만 해도 파이썬 그 오픈 AI한테 파이썬 코드를 물어보면 잘 설명해 주는데 R을 물어보면 특히 네트워크 분석이나 한글 텍스트 마이닝은 R로 하라고 그러면 잘 못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여전히 물론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한 학기 내내 R로 갈 거고 우리 두 번째 모두의 데이터 과학에서도 엑셀과 오렌지 3 그다음에 R을 이용할 거긴 한데 물론 이제 R 코드를 짜고 생성형 AI한테 가가지고 이거를 파이썬 코드로 전환해줘 그러면 전환 잘 해주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맞는지 할루시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 우리 수업은 R로 하긴 하지만 또 다른 여러분들 우리 마이크로 디그리 혹은 온라인 수업 중에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하기는 그렇고 R을 먼저 여러분들 충분히 하시고 나중에 여력이 되시면 파이썬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계에서 쓰는 거는 이미 통계학과를 기반으로 해서 퍼져왔다가 사회과학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기업에서도 많이 쓰고 우리 학술대에서도 많이 쓰고 데이터 분석 대회가 따로 캐글이라고 있는데 그런 대회에서도 R을 쓰고요. 가장 큰 장점은 오픈 소스.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 대가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소스 코드, R 코드를 다 공개해 놨어요. 물론 이제 데이터는 다 공개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체력과 열정이 있으면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해준 말씀이기도 한데 체력이 있고 이제 건강하고 네가 열정이 있으면 박사학위를 마칠 수 있다. 이런 이제 유학 가기 전에 그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좀 여러분들도 이제는 체력 물론 이제 정신 건강, 사회 건강을 포함해서 건강하시고 열정이 있으면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황금기가 된다. 아래 그게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에 대중화하는데 요 크랜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R 패키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22,000개 이상의 패키지들이 있고요. 자, 이번 2주차 첫 번째 시간 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데 R 프로그래밍은 일단 통계 계산을 위한 거고 그래픽을 위한 언어이자 환경인데 강점은 이제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고 특히 과학 데이터가 한다고 했을 때 재현이 돼야 되고 오류를 우리가 줄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강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오픈소스 이고 계속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되고 있고 22,000개 이상의 사용 가능한 패키지들이 있어서 다양한 전문 영역에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 아까 소개해 드린 패키지 홈페이지 여기 크랜 홈페이지 한번 가보셔서 어떤 패키지들이 있는지 한번 탐색해 보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2주차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